지금 어제 언론에 서울이 일본 도쿄를 제쳤다. 뭐 좋은 기사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 도쿄보다 서울이 물가가 더 세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세계에서 9번째로 이 생활비가 높은 도시로 서울을 꼽았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생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가 뉴욕이고 홍콩이 2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인력 관리 컨설팅 업체인 ECA 인터내셔널이 주요 도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작년에 10위였던 한국이 9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계 120개국 207개 도시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 비용, 의복, 식료품, 유흥비, 술, 담뱃값 등 생활비를 중심으로 우선 분석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서울의 경우 부동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위 뉴욕, 2위 홍콩, 3위 제네바, 4위 런던, 싱가포르이 부동산 임대료가 올라서 5위가 됐어요. 자, 그런데 6위가 스위스 찌리히, 7위가 샌프란시스코, 8위가 텔아비브, 10위가 도쿄, 서울은 9등입니다. 자, 일본 동경이 사실상 스위스 같은 나라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국제 도시로서 워낙 물가가 높았고 나머지 도시국가 빼놓고는 동경이 아주 높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서울이 동경보다 물가가 높다는 거는요. 그야말로 이 서울에서 외국인만 생활하기 불편한 게 아니라 서울에 살아가는 한국인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물가가 서울보다 월등히 싸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이 서울이 LA보다도 더 물가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옷이나 신발 물가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는 물가가 한국에서 지금 물가가 3%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5월달까지도 계속 외식 물가 그리고 주거 이런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득은 다 대체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는 급속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실질 소득 감소가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류 신발이 31년 만에 제일 비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외부 활동이 이제 코로나 봉쇄에서 풀리니까 소비자 물가가 3.3% 올랐다고 하는데 의류 신발이 너무나 가격이 비싸게 올라서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 경제 성장률을 이 OECD가 0.1% 더 낮춰서 1.5%라고 언급했어요. 세계 경제는 조금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추정이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OECD가 2023년 성장률을 처음 발표한 게 1년 반 전인 21년 12월 달인데 처음에 2.7, 2.5, 2.2, 1.8, 1.6, 1.5로 지금 6번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추락하고 있어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아마 한 두세 번 더 발표할 건데 그때도 또 굉장히 할 때마다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국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 기대는 이제는 끝났다.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1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내수로 만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계부채와 그리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이 내수도 지금 줄어들게 만들면서 한국 정부도 결국 7월 초에 발표할 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거다. 재정을 쏟아 부어도 성장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지난해보다 세금이 수십조 덜 거쳤기 때문에 세수 펑크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할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은 경제가 붕괴되고 있어서 리오프닝이 안 될 거라 했죠. 자, 오늘 보면 중국의 5월 수출이 마이너스 7.5%, 갈 길 먼 경제회복, 예상 밖의 부진에 비관론이 커졌다.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 내수 부양 압력을 더 받게 될 거다. 중국의 경제 성장 버팀목이 완전히 몰락했고, 그래서 올해 중국 성장률 5%도 신기루같이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소리를 지금까지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거기에 전후후무한 전세 난 공포가 지금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역전세 깡통 전세요. 근데 현 정권이요, 지금 전세 폐지 같은 헛소리를 하다가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거다. 원희룡이가 전세 사기극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해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은요, 그 이후에 이제 정권에 의한 전세 폐지론이 거론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전세가 왜 현 정권에 들어서 폐지론이 나오게 되냐? 그 전에 전세 폐지론이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전세 폐지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전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폭등하는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집값을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가로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발생했는데, 자, 이런 문제를 전세 제도가 서민에게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전세를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폐지하려고 전세를 폐지시킬 수 있겠어요? 전세 걱정을 안 하고 살아온 사람들, 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쓸 수 없는 사람, 쓸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이 전세 제도가 한국만 있는 전무후무한 제도고 월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요, 지금 수십 년간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흘러왔고 서민의 재산 축적과 내 집 마련에 디딤돌 역할을 했던 전세를요, 이제 와가지고 전세 제도가 한국밖에 없고 그야말로 철진한 제도니까 없애야 된다고 전세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권 담당자로서 그야말로 한심한 소리이자 국민에게 돌맞을 소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권이요, 문정권부터 폭등했던 집값의 전세 제도까지 흔들리게 됐다라고 규정하고 이 부동산 폭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쪽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금 나타난 수많은 문제를 전세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하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지금 돈 빌려줄 테니 젊은 친구들이여 집 사라. 그거 집값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집값 유지시키고 재벌 건설사 부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세 지금 이걸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도 전세를 끼고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망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세 반환금 대출을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세를 남한테 주는 사람은 자기 집이 대부분 있죠. 집이 있으면서도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 끼고 갭 투자로 샀고, 그랬다가 지금 물린 사람들, 투기하다가 물린 사람들에게 전세금 반환금을 정부가 대출해 주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집 팔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러잖아요. 전세 못 돌려주는 사람은요, 쥐재산 팔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전부 개인의 책임하에서 다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망해 죽어도 자영업자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 문제도 결국 전세를 놓은 주인이요,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을 팔든지 해서라도 전세금 돌려주면 되는데, 자기 집은 유지하려고 그러고 팔기 싫고 전세금 돌려줄 돈은 딴 데 써버렸고 집 또 투기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돌려주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내줘야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까? 결국 지금 전세가요 1100조에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 잡혀야 될 항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플러스 전세까지 다 합쳐서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부채를 더 쌓겠다라는 게 현 정권이잖아요. 정말 정권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원가주택 같은 이런 문제를 발상하지 못하고 돈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이 와중에 부채를 늘리는가. 그것이 나중에 경제 위기가 오고 금융 위기가 오면요 전부 지금 금융기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걸 모르고 이런 겁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